네, 안녕하세요. 손인선입니다. 오늘은 라이트닝 플로우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닝 플로우는 앞으로 세일즈포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당할 것이고요. 특히 코딩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서 시간 정도에 거쳐서 더 라이트닝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10분에서 12분, 맥스 15분 정도로 보통 세션을 만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더 길어지면 좀 부담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의 이제 오늘은 라이트닝 플로우를 두 번째로 해서 여러 세션으로 좀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베리어블입니다. 이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변수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라이트닝 플로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BPM 같은 건데 BPM 내부에서 앞단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뒷단으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 라이트닝 플로우 안에서 내부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를 베리어블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베리어블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사용하죠. 조건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전달된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값입니다. 매개 변수 혹은 뭐 변수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런 값인데 세일즈포스 플로우에서는 플로우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. 이 리소스는 플로우가 진행될 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값을 저장하는 것을 뜻합니다.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인풋입니다. 즉 인풋 베리어블인데 인풋 베리어블은 뭐 예를 들자면 케이스 화면에서 플로우를 시작할 때 케이스의 정보를 전달받는 베리어블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웃풋이 있습니다. 아웃풋은 이 세일즈포스 플로우가 끝나고 어떤 특정한 값을 뒷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vate variable이 있는데 input, output variable과 별도로 private variable은 이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외부에 전달이 되거나 다른 플로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세 가지 변수로 구분 지어지고 있습니다. variable을 만드는 것은 이 팔레트에서 보시면 왼쪽에 툴박스라는 게 있어요. 그 툴박스에 엘리먼트가 있고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를 클릭하시고 거기 보시면 New Resource라는 게 있습니다. New Resource라는 걸 누르시면 새로운 Variable Resource를 만드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Variable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반 프로그래밍은 보통 Variable 윗단에 설정하고 밑에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이팅 플로우에 사용하는 베리어블은 실제로 만들지 않고 있더라도 플로우 작성 중에 필요한 시점에 이를 바로바로 작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PI name이라는 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. API name은 이 플로우 안에서 유니크해야 됩니다. 그리고 description은 뭐 실제 향후에라도 이 베리어블 이름을 보고 이 베리어블이 무엇인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이 될 거고요.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, 넘버, 커런시, 그다음 데이트 타임, 불린, 픽리스트, 아니면 멀티 셀렉트하는 픽리스트 등을 선택하실 수 있고 디폴트 값은 뭐 비워놓으시면 널이 됩니다. 그렇지만 픽리스트라든가 픽리스트 멀티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폴트 밸류가 지정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왔듯이 인풋, 아웃풋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 이 베리어블을 인풋용으로 쓰신다면 아니면 아웃풋용으로 쓰신다면 아니면 두 가지 다 쓰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다른 플로우, 그러니까 다른 이 플로우를 호출하는 단계에서의 데이터 값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 플로우에서 종결된 데이터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그냥 두 개 다 꺼놓으시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베리어블로 선언이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컨택이라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. 컨택에 이메일이 있어요. 이메일 하나는 이제 오브젝트 필드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필드를 뭐 새로운 이름으로 정해서 이 라이트닝 플로우 안에서는 variable var email of current contact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. 텍스트로 선언을 해놓은 거죠. 두 번째는 컬렉션 베리어블입니다. 어레이죠. 뭐 자바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컬렉션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래서 역시 API 네임은 유니크해야 되고 데이터 타입은 뭐 텍스트, 넘버, 뭐 커런스, 데이트 비슷합니다. 앞에서 나왔던 베리어블과 유사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고요. 역시 이것도 인풋, 아웃풋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단 하나의 베리어블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컬렉션으로 되어 있는
베리어블을 받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컨택 보면 리스트가 있잖아요. 리스트에 이메일 리스트가 여러 개가 나오죠. 이 이메일 리스트를 여러 개를 하나의 베리어블에 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컬렉션 베리어블을 담을 수 있고요. 프로그램에서 이제 for를 써서 각각의 리스트에 있는 그 베리어블들을 정보를 읽거나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레코드 베리어블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오브젝트라고 하잖아요. 오브젝트의 내용을 전체를 다 받고 싶다. 앞서서는 뭐 일반 하나의 뭐 텍스트, 뭐 아니면 뭐 넘버 같은 하나의 베리어블 혹은 그 컬렉션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오브젝트 전체의 내용을 내가 받아와서 아니면 새롭게 데이터를 넣어서 뭐 입력을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레코드 베리어블이고요.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오브젝트 타입에 있는 내용을 지원합니다. 예를 들면 케이스죠. 자, 케이스가 하나 오픈이 돼 있어요. 이 케이스에 대한 모든 값을 케이스라는 레코드 타입의 베리어블로 선언하셔서 내부 이 플로우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스테터스를 예를 든다면 뭐 스탠다드 오브젝트 커런트 케이스 닷 스테터스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필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레코드 컬렉션입니다. 방금 나왔던 건 레코드였잖아요. 그 레코드도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개의 케이스 아니면 여러 개의 컨택을 한 번에 가져와서 하나의 베리어블에 넣어주는 겁니다. 보시면은 뭐 다시 컨택이 나왔는데요. 여러 개의 컨택을 하나의 레코드 베리어블로 선택을 해서 레코드 컬렉션 베리어블로 선택을 해서 여러 개의 컨택, 뭐 예를 든다면 하나의 어카운트가 있겠죠. 그 어카운트 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의 컨택 정보를 한 번에 베리어블로 뽑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레코드 컬렉션 베리어블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밍 컨벤션인데요. 보통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죠.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네이밍 컨벤션을 정합니다. 워크플로우, 플로우 자체는 코딩을 하지 않아요. 보셨다시피. 하지만 플로우에서는 실제 코딩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명령 규칙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변수의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뭐 베리어블 아니면 커스텀 베리어블, 스탠다드 오브젝트 형식으로 해서 앞단에 이렇게 프리픽스를 두고요. 그 다음에 뒷단에는 실제 이 베리어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. 예를 들면 answer라는 베리어블을 만든다면 베리어블 answer current case 뭐 어드레스다. 그러면 커스텀 베리어블 이메일 어드레스 employee in Salesforce 형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Salesforce 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.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게 Salesforce에서 코딩을 최소화하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캔버스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작성하는 것을 셀즈포스는 강력 지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이 플로우에 대해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